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 오늘은 이동평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보통 이동평균 하면 단순 이동평균, 지수 이동평균, 가중 이동평균 뭐 이런 것들 용어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 대부분 사람들이 지수평균을 사용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으셨을 텐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수식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식을 가지고 조금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수식을 이해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 평균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5일 기준으로 해볼게요. 5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주가가 500원, 이렇게 어떤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동평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오늘로 생각하고, 오늘,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전날, 전전날 이런 식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단순 이동평균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이게 다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HTS에 보면 이걸 종가로 할지 고가로 할지 저가로 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종가가 가장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가를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이동평균은 말 그대로 요거를 다 더해서 이제 평균을 내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썸을 하면 되겠죠. 썸을 해서 요거를 다 더하고, 이게 5일짜리니까 이걸 5로 나누면, 그러면 그날의 그러니까 차트에서 9350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그 점으로 나옵니다. 이 점들을 쭉 이으면 그게 단순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예요. 뭐 단수는 뭐 더 별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5개를 더하고 5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중 이동평균을 한다. 그럼 이거는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5일일 경우에는 이게 뭐 복잡하게 하실 수도 뭐 설명하는 것보다 조금 그냥 실질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5일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5, 4, 3, 2, 1, 요게 가중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 요날 이 투데이 오늘의 종가에다가 곱하기 이 5 가중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전체를 다 더한 게 되고, 더하고 곱한 값이 나오고, 요거를 뭐로 나누냐면 5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거 나누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값 썸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요거가 가중 이동평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값에 5만큼의 가중을 두고 이거를 리니어하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중평균을 다른 말로 하면 리니어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중 이동평균이라는 얘기는 이 가중치가 오늘에 가까울수록 이제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뭐
요렇게만 두 개만 보면 뭐 큰 차이가 안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값에 더 무게가 많다.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무게가 더 적게 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 이동 평균을 볼게요. 그래서 지수 이동 평균이란 지수라는 게 영어로는 익스포넨셜이거든요. 익스포넨셜을 보면 아까 요건 리니어 웨이티드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익스포넨셜 웨이티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거는 리니어하게 뚝뚝뚝뚝 이제 일정하게 떨어지는 반면에 지수 이동 평균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더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값의 그 가중치가 더 많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가중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식이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가중치를 이제 알파라는 가중치를 두는데 이 알파는 2 나누기 n 더하기 1 요런 수치를 가지고 이제 알파라는 웨이트 값을 줍니다. 그래서 요 알파라는 웨이트 값을 준 다음에 요 알파 곱하기 오늘의 종가를 두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한 다음에 곱하기 그 어제까지의 그러니까 오늘 이전 값에 있었던 그 이 지수 이동 평균 EMA로 쓸게요. 지수 이동 평균의 그 값 이거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까지의 지수 이동 평균이라는 거는 이거를 이제 컴공과 나오신 분 아실 텐데 재귀적으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열이거든요. 수열.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지금 5일치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n이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밑에 분모가 6이 되고 그러면은 이거는 뭐 3분의 1이 되겠죠. a 값이 알파 값이 3분의 1이 될 건데 그러면 3분의 1을 오늘의 종가에다가 곱해 주는 거고 나머지 1 마이너스 알파 값이니까 3분의 2를 여태까지 쭉 다 평균 내왔었던 그 지수 이동 평균에 곱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오늘의 값보다 예전의 값을 곱한 게 훨씬 더 3분의 2니까 더 비중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곱하기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곱하기가 1보다 작은 값을 계속해서 곱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이런데 하루만 보는 게 아니고 5일을 보고 10일을 보고 뭐 50일을 보고 60일을 보고 이제 날짜가 길면 길수록 그만큼 더 많이 3분의 2가 곱해지는 거예요. 그 과거의 값의 지수 이동 평균 값에.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값이 더 작아지는 거고 현재 값이 더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더 웨이트가 실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차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만 견뎌 주세요. 그래서 여기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알파 값이 이제 5일 기준으로 할 때는 이제 3분의 1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3분의 1 곱하기 좀 수식은 복잡해질 수 있는데 3분의 1 곱하기 오늘의 종가 요 값에 이거를 여기 3분의 2를 곱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 값에다가는 3분의 1 곱하기 요 값을 놓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요 값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3분의 1 곱하기 이 값을 놓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요 값을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재규적으로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3분의 1 곱하기
요 값을 넣고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요 값을 넣고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요 전일에 있었던 거는 이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 날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요 날은 9,000이고 요 다음 날은 요 9,000에다가 3분의 2를 곱하고 오늘의 값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요 결과값에다가 이제 3분의 2를 곱해주고 그게 B9가 된 요 칸이 되는 거고 오늘의 값에 3분의 1을 곱해서 또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늘의 값에 3분의 1을 곱해서 더해주고 그 전날 값, 요 날 값에 3분의 2를 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 기준으로 지수 이동평균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막판에 뚝 떨어지는 이제 그런 차트잖아요. 아니 그런 가격이잖아요. 그 단순 이동평균은 그냥 다 썸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가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9,350원보다 조금 더 얘가 숫자가 큰 값이 나왔죠. 9,37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더 많이 줬지만 그 전날 값에도 웨이트가 꽤 많이 실렸기 때문에 이게 최고 고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보다는 얘가 이날의 웨이트 값에 영향을 더 받아서 수치가 약간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근데 지수는 오늘의 값이 더 그 웨이트가 실리기 때문에 오늘의 값이 푹 떨어진 여기 웨이트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니까 9,200원이라는 요거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얘기를 하면 지수 평균은 그날의 그러니까 최근 값의 웨이트가 훨씬 더 크다. 그 다음에 가중은 그거보다는 작지만 약간 리니어하게 그 가중치가 부여된다. 지수는 익스포넨셜하게 가중치가 부여되는 거고 단수는 가중치 없이 그냥 똑같이 다 더해서 나눈다. 그냥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시면 이거 뭐 몇 번 반복해서 보시거나 아니면 요런 설명을 해놓은 뭐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뭐 많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셔서 이게 수식으로 요거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넘어가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로 들어와서 보면 이게 수식 관리자를 제가 킨 거거든요. 수식 관리자 보면 이제 항상 제가 만들던 이제 이런 기술적 지표에서 이제 가격 지표 여기 보면은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이제 MA 요게 무빙 에버리지의 약자로 이제 이동 평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놓고 요거는 벡터 이게 종가를 쓸 거면 C를 쓰는 거고 C가 클로즈죠. 그다음에 뭐 만약에 시가 기준으로 무빙 에버리지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O를 쓰면 됩니다. O는 오픈. 그러니까 요 수식을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오픈, 클로즈, 로우, 하이. 요 네 가지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우는 저가, 하이는 고가겠죠. 그날에. 그래서 요 기간은 요 기간 뭐 5일이다, 20일이다, 60일이다 이제 그런 기간을 쓰면 되는 거고 요 이평 종류라는 요 부분에 단순이냐 뭐 지수냐 뭐 아니면 가중이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기간 1, 2, 3, 4, 5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지표 조건에서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여기 종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종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가를 기준으로 평균을 낼 수도 있고 고가나 저가를 기준으로 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고가 더하기 저가 나누기 2도 있고 이거는 고가 더하기 저가 더하기 종가 나누기 3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다 종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평 종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이면 그냥 나누는 거, 지수는 현재 값의 웨이트를 이제 많이 주는 거, 가중은 현재 값의 웨이트를 많이 주지만 이제 지수보다는 덜 주고 약간 리니어한 가중을 주는 거, 가중치를 주는 거. 그다음에 뭐 기하, 조하, 삼각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일단 글쎄요 이게 아마 이공계 사람이 요런 걸 만들었을 텐데 실제 주식에서는 요 세 가지는 뭐 크게 사용할 만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텐데 다 까먹으셨죠? 이제 그것들 그냥 관심 있으시면 이거를 가지고 또 한 뭔가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기압 평균 같은 경우는 이제 곱하기 위주로 좀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퍼센트로 이 종가 기준이 아니고 퍼센트 기준으로 바꿔서 만약 계산한다면 조금 의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으면 좀 의미 없을 것 같고, 삼각 평균 같은 경우도 약간 중심값에 그걸 무게를 둬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평균 값이 아니고 시간일, 이거 시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중간값에 그 웨이트를 주는 거는 좀 의미가 별로 없어서 뭐 잘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냐 단순이냐 가중이냐 요거 중에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요 빨간색은 단순으로 이동평균선을 해놓고 지금 여기서 하나만 표시를 했습니다. 125일선으로 해서 이제 6개월 선을 일단 표시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지수, 노란색이 지수.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은 가중인데 가중은 이제 점점점으로 라인을 이렇게 점점점으로 해서 원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급등을 쭉 했을 때 보시면 이제 가중이 제일 많이 쫓아왔죠. 그 다음에 지수가 그보다는 아래 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제일 밑에 있는 요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시면 순서가 가중이 더 높잖아요. 이제 125일선 말고 이거를 짧은 숫자로 바꿔볼게요. 5일선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지수도 5일선으로 바꿔보고, 단순도 5일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캔들을 투명 캔들로 바꾸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딱 봐보면 이게 쭉 급등하는 모습에서 단수는 이렇게 약간 밑으로 가고 지수가 조금 더 쫓아가고 가중이 여기서 또 더 쫓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상승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에서는 어떤가 볼까요? 이제 하락하는 모습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요 곡선과 요 가중이 쭉 내려가는 요 곡선을 보시면 이제 이게 어디가 조금씩 이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제 그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뭐 되게 큰 차이는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수를 쓰나 뭐 단순을 쓰나 가중을 쓰나 큰 차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캔들에 얼마나 더 가중치를 두느냐, 이제 그 기준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단순이냐 지수냐 가중이냐 요런 거에서 그 차이보다 한 가지 이 차이점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다 빠져 있어요. 이 이동평균선에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만들어 본 게 백두 기준선이잖아요. 그래서 백두 기준선을 이것도 5일로 똑같이 만들어 볼게요. 5일이면 첫 번째. 색깔을 녹색으로 해볼게요. 네. 그렇게 돼서 하고 딱 보면 이제 5일 백두 기준선입니다. 백두 기준선은 일단 수식을 이거는 잠깐 살펴보면 이제 5일이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V 값이 볼륨이거든요. 볼륨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이제 최고값을
갱신했을 때 이제 그럴 때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그때 최고값을 이제 보면 OCLH 이게 아까 전에 오픈, 클로즈, 로우, 하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 캔들에서 구할 수 있는 네 가지 값인데 거기서 종가가 더 중요해서 종가를 한 번 더 더해주고 5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그날 일본 캔들의 종가의 쪽에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둔 평균값 그거를 이제 이 거래량이 5일 거래량이 최고치를 돌파했을 때 뉴 하이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 뉴 하이 값을 이제 EAVG 이게 익스포넨셜 에버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지수 평균으로 다시 한번 스무딩을 시켜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쉬프트 시킨 거는 이제 그 시간 개념을 넣기 위해서 쉬프트를 넣은 건데 쉬프트는 나중에 백두 기준선 영상을 조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거래량이 이 기준일 만큼 기준일 중에 최고 값을 갱신했을 때마다 이 값이 변한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평평한 이런 구간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갱신이 됐을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줄 때 이 값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졌을 때 이게 쭉 쫓아가다가 그 거래량이 이제 크지 않을 때는 평평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나와주니까 이 값이 쭉 쫓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 저항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이제 그 거래량이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그냥 이동평균선도 중요하고 뭐 단순 이동평균선과 뭐 지수 이동평균선 이것도 좋은데 거기에다 거래량까지 포함시킨 이제 백두 기준선을 넣으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지 저항을 볼 때 뭐 다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이게 많이 넣게 되면 좀 너무 복잡해질 수가 있어서 일단 21선 기준으로 한번 또 바꿔볼게요. 차트가 어떻게 바뀌는가. 단순 20 색깔은 녹색으로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게 어디가 지지 저항이 더 잘 되는가 이게 종목마다 또 다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관심 종목에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더 좋을지 그러니까 뭐 대형주냐 소형주냐 요거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거래량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백두 기준선을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신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승할 때 지지 저항이 나오는 뭐 요런 포인트들을 요런 저항 지지점들을 잡아주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고 여기서는 뭐 21선이 지지선을 잘 했지만 여기서 깨졌잖아요. 여기서 깨지고 내려갈 때는 뭐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차트 분석은 확률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 여기서도 이제 이거를 뚫어 올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겠나 싶었지만 다시 또 흘러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서 고점들을 이어보면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라인을 하나 그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 부분이잖아요. 이때 이제 거래량이 좀 줬다는 얘기는 이 하락하던 추세선을 뚫어 올리려면 항상 이제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뚫어줬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V자로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앞에다 매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그 소화하는 과정이 위쪽으로 이제 피레침을 쏘는 그런 매집봉을 통해서 소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아래로 빼면서 더 흔들어서 이제 진을 빼게 만들면서 소화시키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좀 더 내려갔잖아요. 이렇게 더 내려가다가 여기에서 보시면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통과할 때는 저항이 심한 데를 통과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이거를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차트에서 특히 저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그만큼 더 신뢰를 할 수 있고요.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으면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많이
샀다라는 개념도 되지만 많이 팔았다는 개념도 동시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가권에서 많이 거래량이 터지면 그다음부터는 좀 흘러내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아래에서 이게 저가권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이제부터는 좀 올라가겠구나. 이제 그렇게 하셔도 어느 정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고가권이냐 저가권이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봉이나 월봉 혹은 연봉 이걸 봤을 때 이 주가 전체 퍼져 있는 그 가격대를 한번 다 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줌 인터넷이라는 거는 가격이 6,500원 정도인데 그럼 전체 이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가일 때는 11,000원이고 최저가일 때는 뭐 2,000원이니까 지금 그 중심 정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아래서부터 약간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니까 완전 팍 쏘고 완전히 꺼졌다가 다시 추세를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거래량이 터지느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금 지루한 내용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이동평균을 구하는 거를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또 좋은 어떤 지표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한번 또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